네, 반갑습니다. 두두튜브입니다. 두두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은 드디어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사전 계약 하루 전날인 디데이 하루가 남았는데요. 많이들 기다리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현재까지 두두튜브에게 들어온 소식으로는 오늘 오후쯤 가격표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물론 오늘 나오는 가격표는 사전 계약용 가격표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외장 컬러와 옵션까지 나올지 아님 가격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소식 나오는 대로 도도튜브 구독자님들께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최근 출격을 준비 중에 포착된 레드 컬러의 스포티지 풀체인지 사진인데요. 감사하게도 도도튜브 구독자님께서 소중한 사진 공유해 주셨습니다. 모든 도도튜브 구독자님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강렬한 인상을 주는 레드 컬러인데요. 기존의 레드 컬러는 파이어리 레드이죠. 기존의 레드 컬러와는 색감이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 물론 조명이나 날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감안을 해도 같은 레드 컬러감은 아닌 듯한데요. 기존의 파이어리 레드 컬러가 조금 더 밝고 가벼운 느낌이라면 이번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레드 컬러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레드 컬러 같습니다. 약간 무광의 느낌도 주는 색감이죠. 이런 무게감이 있는 레드 컬러도 꽤나 괜찮아 보이는데요. 레드 컬러가 너무 튀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느낌의 레드 컬러도 만족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릴과 범퍼 가니쉬를 보니 그래비티가 아닌 일반 모델이죠. 본닛 위에 기아 새 엠블럼도 큼지막하니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본 정면에 확대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니 주간주행등과 헤드램프의 모양이 상당히 과감하게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이 새 엠블럼은 리어에서도 더욱더 커지는데요. 정말 상당하죠? 이쁘긴 한데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리어의 모습에서는 새 엠블럼이 잘 녹아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특히 이 레드에서도 블랙처럼 머플러 팁 가니쉬와 C필러의 샤크핀 가니쉬가 도드라지게 드러나는데요. 휠도 상당히 이쁘죠. 스포티지 풀체인지 처음 공개될 때 보여준 그 휠인데요. 생긴 건 꼭 하이브리드 휠 같이 생겼지만 235의 55R 19인치 휠입니다. 하이브리드에서 19인치 휠일 리가 없죠. 연비 때문일 텐데요. 투싼의 경우도 17, 18인치 휠로 18인치가 가장 크죠.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이전 사진에서 보면 이 휠 모양이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죠. 아마 18인치 정도 되어 보이고요. 그러고 보니 이전 도드튜브 구독자님이 메모리 시트 버튼이 확인된 사진을 제보해 주실 때 보내준 이 사진의 무광 컬러 스포티지가 휠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었네요. 그때는 메모리 시트 버튼에 집중하느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메모리 시트 버튼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전체적인 리어의 모습인데요. 리어 범퍼의 라인은 여기까지 있지만 트렁크 라인의 아랫부분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 있어 차량이 위로 살짝 껑충하게 올라간 느낌도 있죠. 거대한 이미테이션 머플러 팁 또한 이런 모습에 일조하는 느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도 보니 여기가 무광이죠. 이전에 스포티지 풀체인지 일반 모델에서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가 유광인 것과 이렇게 무광인 것으로 일단 19인치 휠을 장착한 모델인 것으로 봐서는 상위 옵션일 텐데요. 무광이 유광보다는 상위 옵션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광이 더 낫다라는 분들도 계셔서 무광인 것이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기는 하네요. 풀업에 가까운 일반 모델의 실내일 텐데요. 우선 블랙 시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시트가 투톤이죠. 어깨쯤 해당되는 부분이 약간 알칸타라 소재의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진상이라 명확히 구분은 안 가지만 뭔가 다른 소재감의 투톤으로 나뉘어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사이드 볼스트 부분까지 다른 소재감의 투톤인데요. 사실 스포티지 공개 때에도 베이지 인테리어의 투톤 느낌이 표현되었기에 상위 트림 인테리어에 이렇게 투톤의 느낌은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지만 블랙에도 이렇게 표현되리라 예상은 못했었네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 알칸타라가 적용된다면 대박일 텐데요. 물론 그래비티 모델이 아닌 일반이라 알칸타라의 가능성은 조금은 희박하지만 투싼의 경우도 상위 트림과 하위 트림의 시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으로 봐서 뭔가 저 부분이 다른 소재감의 차이를 둔 것은 확실한 듯 합니다. 오후에 실내 인테리어도 상위 트림, 하위 트림별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열의 실내 공간인데요. K8에서 봤던 헤드레스트 뒤의 옷걸이형 디자인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2열 탑승객들에게는 은근히 편의성을 제공할 듯한데요.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2열의 공간감일 텐데요. 상당해 보이죠? 성인 남성이 앉아도 주먹 2개 이상은 들어갈 만한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경쟁 차종인 투싼의 휠 베이스와 동일하기에 광활한 실내 공간은 이미 예약된 것이겠죠. 거기다 전장은 투싼보다 더 길기에
트렁크 공간은 보다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열 시트도 이 부분이 투톤이라 다른 소재감으로 마감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내일이면 이 모든 궁금증들이 해결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 스포티지 풀체인지 전 엔진 트림 배기가스와 소음 인증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2.0 디젤은 2륜부터 4륜까지 모두 완료되었고 1.6 터보 가솔린 역시 2륜과 4륜 모두 인증이 되었습니다. 다만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현재는 2륜만 인증이 완료되었고요. 하이브리드의 4륜은 보이질 않죠. 이전 사전 계약 팜플렛에도 보면 하이브리드 4륜은 12월 출하 예정이라 아마도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만한 게 왜 경쟁 차종인 투싼은 하이브리드에 4륜이 없는데 스포티지는 4륜이 있을까일 텐데요. 소렌토 역시 하이브리드 4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쟁 차종인 산타페 역시 이번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면서 2륜과 4륜 모두 존재하죠. 아마도 투싼 역시 연식 변경에서는 4륜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륜은 당연히 인증이 통과될 테지만 4륜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투싼의 하이브리드 2륜의 복합 연비가 16.2km로 15.8km를 넘겼지만 4륜이 된다면 15.8km를 넘기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렌토,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이제 바뀐 7월 친환경차 인증 기준으로 중형으로 분류되어 14.3km를 무난히 넘겼기에 이제는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도 4륜은 13.2km이기에 친환경차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소렌토 산타페 역시 2륜은 통과, 4륜은 통과하지 못하기에 스포티지 역시 2륜은 당연히 통과되겠지만 4륜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현재까지의 수치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이젠 정말 출시만 하면 되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가격표 관련 속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도도티브 구독자님들께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aught in the mornings, held in the silence. You with your coffee, bathed in light. I'm immersed, so there's no use making reasons to refuse any part of you, part of you. And it takes it out of me that I have to watch as we break imperfectly. You're my blind